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서로 다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성이 강이다 보니까 국강이라고 이제 불려요. 네, 좀 강하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가 제 소개를 하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이 수업은 목표가 공개 수업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내 수업을 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1시간 반짜리로 독서를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나누는 친구들도 있고 언배까지. 그 다음에 뭐 독서만 듣고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저랑 하는 이제 1년 동안의 쿼리는 간단하게 아마 쿼리는 곧 공개가 될 겁니다만은 국어 선생님들의 쿼리는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고3 수험생활 기간 동안에 국어를 최고로 올리는 게 이 수업의 사실은 목표예요. 고3 다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한다면서 제가 이제 소개를 안 했는데 원래 저는 재수생들 종합반의 재종반이라고 해요. 줄여서 재종반에서만 13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재수생들을 많이 보죠. 내가 재학생 수업을 이제 하겠다 한 게 왜 그랬는지만 설명하면 내가 이제 왜 여기 자리에 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정시 상담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국어 이번에 어땠는지 매번마다 사실은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3 기간 동안에 수학이 됐건 영어가 됐건 탐구가 됐건 얘네들보다 무척 어려운 게 국어야.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재학생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평상시에 매일같이 보는 아이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야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네, 부정적인 얘기 안 할게. 네, 얘기하면은 되게 길어지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오늘은 그래서 공개 강의의 첫 번째 주제가 독서야. 독서 이번에 이제 생활 독서 그리고 독서 3개가 나왔어요. 철학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어려웠던 경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술. 이렇게 해서 독서 제시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국어 하면은 통상 독서를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은 1년 동안에 저 사람을 믿고 내가 국어를 내가 의존을 한다면 그렇다면 나에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3만 전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절박한 시간대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1학년 때부터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인연을 쌓았더라면 지금쯤 이렇게 어색하진 않겠지. 야 이렇게 했겠지.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뭔 공개가 이렇게 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고3만 전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만나게 됩니다.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더 이상 묻진 않을게요. 네, 그러니까 내신이요 어렵죠. 특히 선생님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애도 내신 때문에 항상 국어 시험 전날에 나도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 그냥 대기하고 있어야 돼. 왜? 모르는 거 있으면 수시로 물어봐야 되니까 자다가 깨워. 아빠 진짜 어렵죠. 국어 내신만큼 진짜 아마 여기는 이제 내신 공부하느라고 지친 애들도 있겠는데 사실 내신 국어하고 수능 국어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아마 이해를 할 거야.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게 국어예요. 독서예요. 국어에서 독서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가 오늘 이제 강의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적인 부분도 다루겠지만 실제 사례도 분석을 하겠지만 첫 번째 선생님이 몇 가지 얘기를 좀 이렇게 풀어낼 때 잘 들어두시고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 아직 마음의 결정 못했잖아요. 저 사람한테 들어도 될까 말까.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정규 수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1년으로 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넘어야 될 3부터 얘기를 할게요. 강의 제목은 뭐냐면 수능 국어에서 독서. 저는요 구조로 이해하고 징후로 답을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글에는 구조가 있어요.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나 더 하자면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그 다음에 박사과정, 석사를 따고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왜? 글을 쓰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박사 논문 아직 내가 끝내지는 못했지만 글을 쓰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어에서 독서는 국어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기출문제 있잖아. 어려운 문제 하나 들고 가서 선생님들한테 탁 들이밀고 선생님 이거 궁금해요. 답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좀 당황합니다. 왜? 읽어보지 않고는 풀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여타의 영역하고는 독서는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국어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글을 잘 읽고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입니다. 근데 이 선배들이 하는 얘기를 곰곰이 곱씹어보면 어떤 내가 이제 얘기를 듣냐면 쌤이 설명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쭉 진행을 했다면 1년 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6월달, 9월달 여러분들 6월달, 9월달 두 번에 걸쳐서 모의평가를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만점 아니면 1등급이 나왔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수능시험을 다 봤어요. 성적표가 10일날 발송이 됐어. 봤는데 안타깝게도 1등급을 유지하지 못한 애들이 상당수가 됐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뭐냐라는 거죠. 선생님도 참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그거를 10몇 년 동안 겪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 난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 구조적 독해 많이 들었을 텐데 선생님은 구조적 독해를 하다 보면 스스로가 징후가 나오게 됩니다. 징후라는 건 뭐냐면 이따가 선생님이 독서에서 첫 번째 단락을 딱 읽으면 이거 확인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확인하는 것들이 그대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요것을 선생님이 봤을 때는 누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저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야. 자, 이게 징후라는 거죠.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학원에서 수업을 왜 듣느냐? 학교에서도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국어는요.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년 동안에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쏟아 부을 거예요. 쏟아 붓는데 문제는 이게 리스판스가 있어야 돼.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야 돼. 그 반작용은 여러분들은 뭐로 이제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되냐면 선생님 글이요 독서가요 저렇게 글이 진행이 되면요 혹시 저런 거 문제 내지 않을까요? 자, 이 친구들이 바로 1등급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3까지는 찍을 수 있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이번 수능 시험을 내가 그냥 싹 하고 풀어봐 하고 풀어볼게. 싹 풀어봐 했어. 몇 점이 나왔느냐? 54점이 나왔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54점이 나왔어요. 5등급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도 그 정도는 맞출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제한된 시간이 걸려 있으니까 다 못 풀었죠. 자,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이러한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냐는 거야. 겨울방학을 보내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런 기숙사 학원에다가 윈터라는 데 들어와가지고 5주 동안에 막 완전히 그쵸? 재수생들처럼 생활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이렇게 시내에서 내가 윈터라고 해서 또 듣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이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되거든요.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느냐 특히 국어한테 두 번째는 뭐냐면 독서와 문학의 차이점을 알려줄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에서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오늘 잘 옮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글이 아니에요 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세 개는요 여러분들이 실제 독서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넣어봤어요. 제시문하고 문제, 선택지들을 조합을 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독해하고 징후로 내가 만들어내느냐 발산과 수렴이라는 걸 알려줄 겁니다. 좀 낯선 제목들이죠.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텐데 선생님이 고3과 재수생들의 국어를 전담하다 보니까 요 5가지만큼은 오늘 이 시간에 꼭 알려줘야 되겠다. 잘 왔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자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고득점의 핵심 과목은 독서를 일단 전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내신 과목들을 쭉 보면 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몇 학년, 몇 학기 때 했죠? 안 했어요 아직? 저희는 3학년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할 예정? 독서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아직까지는 독서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기출문제도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기출문제를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접근법, 공부법 이거를 사실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학교에서는. 그거는 제가 그냥 쉽게 말할게요. 이건 학원에서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대신에 아마 EBS 수특 교재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몇 개를 가지고 아마도 내신으로 범위를 정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3학년들을 수업을 해보면. 그래서 해보면 독서는 뭐가 문제냐면 정확도와 속도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기량작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풀려면 속도가 더뎌요. 느려지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속도를 빠르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 찍죠. 그렇죠? 몇 문제? 5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는 긴가민가하게 탁 체크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참과 방패입니다. 모순이죠.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이려면 속도가 떨어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잡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상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풀면 국어 80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겁니다. 휙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독서입니다. 왜? 이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시간만 주어지면 2박 3일만 주어지면 다 맞을 수 있어요. 2박 3일만 주면 다 맞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중학생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만큼의 생각할 시간을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정규 수업이 이제 제가 이제 일러드리겠지만 이번에 브레턴 우즈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거 EBS 수능 완성에 나왔던 주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거기 안에 들어가는 환율과 금리의 관계, 경상수지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는 이미 EBS 수능 완성에서 다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 때 처음에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 저한테는 수준이 안 맞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냐면 수능 문제는 그 해의 EBS 교재 수능